자, 시작해볼까? 뚜뚜뚜루루. 이제 오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주기적 성질들 이렇게 표현하죠. periodic properties 이렇게.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걸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하고 그 다음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의 주기성하고 그 다음이 아까 얘기했던 뭐죠? 순차 이온화 에너지. 그게 이제 수능에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근데 여기 주기적 성질이 그냥 나오면 쉬운데 절대 그냥 나오지 않지. 누구랑 같이 나와? 오비탈의 전자 배치랑 같이 나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홀전자 이런 거 다 따져야 돼. 오비탈 수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돼. 따지면서 주기성까지 버무리면서 이온화 에너지까지, 순차 이온 에너지까지 같이 나와.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준킬러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1번, 한 11번부터 15번 사이에 들어있는데 이게 시간 잡아먹기 딱 좋은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걸 빨리 넘어가야지 이제 우리가 뒤에 페이지 4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면 30점대 중반 거기에 멈춰 있는 거야.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40점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항을 풀게 되면 이제 1등급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한 번에 풀어도 여러 번 풀어야 된다. 니네 어차피 이제 시험 대비할 때 많이 풀겠지만 계산 문제는 아니어서 어렵지는 않은데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잡아먹는다.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이런 단점이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트렌드는 시험에 안 나온다. 경향성은 안 나온다고. 꼭 예외적인 것들이 나와. 그런 예외적인 것들을 잘 기록해두고 알아둬야 되고 그게 문제 풀 때 빵빵빵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외적인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 늘 그래요. 화학은 늘 예외적인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원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 사실은 원자 반지름에 대한 거는 하나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지. 일단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니네 배웠잖아. 기억나냐? 가장 원자의 현대적인 모형이 이런 거 있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지?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었잖아. 우린 얘를 뭐라 그러죠? 일렉트론 클라우드라 그랬어. 그래서 전자구름. 전자구름의 수학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랬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이 90% 존재 확률이야. 그러면 이 바깥에도 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거야. 이거 수소원자거든? 수소원자인데 발견될 확률이 주변에도 있는 것이야. 근데 우리 지금 포인트가 뭐죠? 원자 반지름이야. 니네는 어디를 원자 반지름으로 잡고 싶으니? 어디를 잡을 거야? 여기를 잡을까? 여기 센터를 잡을까? 여기 끝부분을 잡을까? 아니면 그냥 어간에다 잡을까? 아니면 정반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에다 잡을까? 반지름을 어디 기준 잡을 거야?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원자의 핵 주변에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전자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가 확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지름을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제 응용화학회에서 순수 응용화학회 IUPAC이라 그래. 국제화학회입니다.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cation
케미스트리야. 그래서 순수 응용 화학회라고 하는 국제학회가 있어. 아이유팩이라고 읽어요. 아이유팩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원자 반지름은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정하자. 국제학회에서 이렇게 정하기로 한 거야. 이건 알아둡시다. 원자 반지름은 공유결합 반지름으로 정하자. 그럼 공유결합 반지름이 뭔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게 누구죠? 수소 원자잖아. 그런데 수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면 뭐죠? 수소기체 분자가 되잖아. 근데 니네 알겠지만 수소기체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해갖고 우리 이온결합 공유결합 할 때 배웠지. 이렇게 전자구름이 공유를 해갖고 겹쳤겠죠.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여기 핵이 있겠죠. 이쪽도 핵이 있겠지.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핵간거리 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이 공유결합을 그대로 센터로 반을 쪼개는 거야. 여기를 우리는 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 반지름을 우리는 R이라고 할 것이고 얘는 어떻게 표시한다? 2분의 D다. D는 공유결합의 핵간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핵간거리를 반으로 쪼갠 거를 우리는 공유결합 반지름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자라고 국제학회에서 정한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화학책에 반지름, 원자 반지름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저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 거잖아. 이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반데르발스. 유명한 사람이긴 해요. 자기는 절대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반데르발스는 뭐라 그래요? 자기 반지름을 제한을 합니다. 뭐라고 제한하느냐? 마이너스 273도씨. 우린 뭐라 그러죠 이걸? 절대용도라 그러죠. 절대용도까지는 갈 수 없잖아. 열역학 제3법칙이잖아요. 절대용도 부근에서. 자,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니네 저기 생각하면 돼요. 크리스피 도넛? 좀 양 많이 사면은 박스에다 넣어주잖아. 그죠? 맛있겠다, 그지? 이렇게 탁 열면, 엄마가 사와서 탁 열면 그 안에 도넛가 너무 정렬이 잘 돼 있잖아. 예쁘게. 그게 절대 영도 상태야. 절대 영도는 뭐야? 엔트로피가 제로야. 그러니까 모든 입자들이 올스탑이야. 그러니까 반데르발스는 그걸 상정을 한 거예요. 모든 분자들이 올스탑. 그래서 반데르발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수소기체를 절대 영도 근처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소기체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게. 세 개만 그리자. 이렇게 된다고. 누가 봐도 이게 수소 분자죠. 이게 수소 분자죠. 이게 수소 분자죠. 수소 분자는 공유결합을 했기 때문에 전자구름이 겹쳐 있잖아. 그런데 이걸 절대영도 근처에 갖고 가면 분자 사이에는 살짝 닿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반데르발스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 핵에서 이쪽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니?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맞는 얘기지. 누가 말해도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제안은 신박하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야, 이거 귀찮아. 언제까지 마이너스 270도가 언제? 그냥 이걸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확한 반지름을 알고 싶으면 사실은 반데르발스 반지름이 맞는 거야. 근데 우리 통상 그냥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쓰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쓰는 애는 그냥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학회에서 그렇게 정한 거야. 이해됐죠?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공유결합 반지름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속이야. 이렇게 돼 있고 실제 반지름은 반데르발스 반지름이 조금 더 가까울 것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국제학회에서는 그냥 저렇게 쓰기로 했어. 앞으로 그래서 원자 반지름 그러면 공유결합 반지름, 즉 핵간거리를
두 개를 반으로 나눠 갖고 쓰는 게 원자반지름이라고 약속을 한 거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원자반지름, 이런 원자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주기성의 얘기 다시 한번 볼까요? 주기율표를 우리 이제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기율표의 모식도를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다고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을 때 같은 족에서 어떻게 됐었지? 아래로 내려올수록,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어? 반지름이 커진다죠.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더라.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왜 증가하냐? 여기는 껍데기가 하나고, 여기는 껍데기가 두 개고, 여기는 전자 껍데기가 세 개고, 여기는 전자 껍데기가 네 개고, 이런 식으로 7개까지 있잖아,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게 같은 족에서야. 한 라인에서 족이 같은 애들끼리는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전자 껍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지더라. 이번엔 그럼 뭐겠어요? 같은 주기에서, 이거죠. 이게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야. 같은 주기에서는 여기 지금 껍데기가 3개죠. 3주기야. 3주기로 잡아봅시다. 3주기 하나, 둘, 3개가 있잖아. 그 다음 거는 이거 하나, 둘, 3개 그려볼게. 그 다음 3개 그려볼게. 그 다음 3개 그려볼게. 선생님이 잘 그렸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야. 원인을 써야죠. 이유를. 여기는 전자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커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서는 뭐죠? 핵 전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끌어당기죠. 전자 껍질은 똑같은데 안에 핵이 커지니까 많이 끌어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지더라. 그래서 주기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근데 그 작아지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작아집니다. 핵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핵 전하량이 증가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유효 핵 전하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수 이런 표현보다는 유효 핵 전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유효 핵 전하는 Z에다가 이렇게 꽃 표시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유효 핵 전하라고 한다. 그럼 이제 유효 핵 전하의 뜻을 좀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유효 핵 전하를 이쯤에다 쓸까? 유효 핵 전하. effective nuclear charge죠. nuclear. 아유 미안해. EAR이지. nuclear charge. 그래서 우리말로 유효 핵전하 이렇게 돼. effective nuclear charge.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낸다? Z 뿔따구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유효 핵전하의 정의를 쓸 수 있어요. 유효 핵전하는 뭐냐면 우리 원자에서 최외각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량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는 유효 핵 전하라고 얘기를 한다. 선생님 아들이 어렸을 때 선생님 둘째랑 나이 차이가 한 4살 나거든.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둘째가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한 4살 정도 돼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인데 어디 이제 뭐 산책을 가거나 어디 놀러를 가면 꼭 이렇게 그때 당시 보면은 이게 동네에 이렇게 아니면 어디 길거리에 사람들 아저씨들이 막 몰려갖고 뭐 모여서 막 구경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남자이다 보니까 궁금증이 너무 많아갖고 그걸 보고 싶어해. 애들 다 똑같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저씨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또 선생님이 키가 작아요. 아빠로서 웬만한 건 다 갖췄는데 키를 못 갖췄어. 그래갖고 다른 아빠들은 키가 크니까 전부 어깨동무가 그렇게 보여주는데 나는 내가 어깨동무해도 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좀 약간 비굴함을 가르쳤죠. 야 주하나 앉아봐. 다리 사이로 보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잘 보여요. 다리 사이로 보면 생각보다 잘 보여. 사람들 전부 위로만 보려고 그러는데 생각을 좀 바꾸면 돼. 조금 자기가 좀 다리를 구부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앉아. 그러니까 보여.
이렇게 해서 구경한 적 있어요. 어쨌든 나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려갖고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실제로 그 안에 핵이 10개 들어있는데 바깥에 있는 전자는 그 10개를 다 못 느끼는 거야. 다 가려버려갖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핵전화가 중요한 거야. 그게 유핵전화야. 그 실제 핵전화가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들을 관장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못 잡으면 얘네들이 사고 쳐갖고 얘네들이 화학결합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래서 화학결합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최각전자의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핵전화가 커줘야지 이걸 잡을 수 있는데 안쪽 껍데기가 많아버리면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버린다고요. 핵을 다 가려막아버려. 그러다 보니까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핵으로부터 통제해서 벗어나니까 얘가 사고 친다. 그게 화학결합이야. 그래서 유핵전화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기율표상에 있는 그런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보다 이 가려막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핵전화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유핵전화를 갖다가 공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실제 이론적인 핵전화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려막기는 뭐 방패다 그래서 쉴드 이펙트라 그래. 우리 뭐 쉴드 친다 그러죠? 방패 효과야. 가려막기 효과.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Z 풀따구가 유핵전화야. 얘는 뭐냐면 이론적인 핵전화량이야.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야? 원자 번호랑 똑같은 거죠. 누구랑 똑같은 거니? 원자 번호면 양성자수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주기율표상에서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가 다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가려막기 효과. 이 가려막기 효과가 바로 뭐냐면 이제 안쪽에 전자 껍질 수가 얼마나 많을 거냐. 그래서 안쪽에 전자 껍질 수가 많으면 가려막기 효과가 큰 거야. 이렇게 비례한 겁니다. 그 가려막기 효과가 크면은 유핵전화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깥에 있는 전자가 사고 칠 수밖에 없는 거야. 최외각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량이니까. 그래서 안쪽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유핵전화가 작아지더라.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만약에 전자 껍질이 동일하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겠니? 핵전화량이 큰 게 이게 가려막기가 실제 유핵전화가 커지겠지. 핵전화가 커야지 유핵전화가 커지죠. 만약에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이 동일한 수에 핵전화량은 똑같은데 바깥에 같은 껍데기에 전자수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유핵전화는 감소하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안쪽 전자 껍질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가려막기 효과가 커서 유핵전화가 작아지더라. 자, 이번에는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해. 그러니까 껍질 수가 동일하죠? 그러면 안에 핵이 커지는 게 핵이 큰 애가 많이 끌어당기겠지. 영향력이 크지. 그래서 유핵전화가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전자 껍질 수는 동일한데 안에 핵도 동일해. 그런데 같은 껍데기에 전자가 2마리 있는 거랑 5마리 있는 거랑 5마리 있는 애가 나눠 먹기가 더 심하잖아. 그러니까 나눠 먹으니까 가려막기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유핵전화가 작아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핵전화라고 그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할 때 핵전화량이 증가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원자 번호가 증가하기 때문에 작아진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어떻게 된다? 전자 껍질은 똑같은데 껍질 수는 동일한데 핵전화량이. 근데 이거 우선순위는 핵전화량이 큰 게 큰 거야. 전자보다는. 그래서 핵전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 다른 표현으로 유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끌어당기니까 작아지더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항상 예외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예외는 아닌데 우리가 착각 속의 예외인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니네가 착각하는 범위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원자반지름의 주기성에서 이쪽을 뭐라 그럴까? 원자 번호라고 해볼까? 이쪽을 뭐라고 할까? 반지름이라고 해볼까? 그래서 여기에 1족이 있고요. 2족이 있고요. 13족이 있고요. 14족이 있고요. 15족이 있고요.
16쪽, 17쪽 이런 식으로 돼 있어. 17쪽까지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1쪽엔 누가 있니? 수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있어요. 칼륨이야. 누가 봐도 이거는 인정이지. 같은 족에서 주기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잖아. 얘는 껍데기 하나 있고, 얘는 껍데기가 2개 있고, 얘는 껍데기가 3개 있으니, 얘는 껍데기가 4개 있으니, 위로 올라갈수록 저 주기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커지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누구니? 수소는 이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있어? 리튬, 베릴륨이 있어야지. 이쪽에 베릴륨이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매그네슘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칼슘이 있겠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마그네슘 이쪽으로 오면 이제 알루미늄이 있겠지. 이쪽으로 내려오면 규소가 있겠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 인이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황이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염소가 있고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릴륨, 여기는 이쪽으로 내려오면 붕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플로르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더라는 거야. 자, 너네 이제 힌트를 발견했냐? 뭐예요? 이렇게. 2주기인 리튬의 크기가 3주기인 규소, 인, 황, 염소보다 더 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자, 2주기면 껍데기 2개인데 얘네는 3주기인데 껍데기가 3개씩 있는 놈들이잖아. 근데 작어. 이유를 설명해야 돼. 뭐죠? 얘는 14번, 15번, 16번, 17번. 얘 3번이잖아. 핵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많이 확 쥐어짜는 거지. 끌어당겨버려. 작다. 그래서 무조건 껍데기가 많다 그래갖고 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잘 나와. 물론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현상인데 우리는 그냥 껍질만 많으면 크기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거야. 안에 유효액전화도 기여를 한다. 그래서 유효액전화가 이쪽 애들은 크기 때문에 리튬은 3밖에 안 되는데 얘네는 14, 15, 16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껍데기 2개인 리튬이 훨씬 크더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외 아닌 예외 같은 느낌으로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야. 수능에서. 이건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 이미 출제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거 원자반지름의 주기성에서 예외적인 부분인 걸로 이제 책에는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능 형태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효액전화도 좀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원자반지름의 주기성이다. 두 번째 봅시다. 원자반지름 끝. 뭐 이온반지름은 주기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이걸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왜 주기성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수능에서는 항상 2, 3주기 원소가 나와. 우리 앞부분에서 그것도 했잖아. 오비탈의 전자 배치도 2, 3주기 다 외우라 그랬죠. 홀전자 수도 외우고 그 다음에 전자가 차 있는 오비탈 숫자도 외우고 다 외우라 그랬죠. 최각 전자, 원자가 전자 수 이런 거 다 외우라 그랬어. 그리고 그걸 표에다 써놓고 시험지에다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온반지름도 마찬가지. 2, 3주기 애들 가지고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이온반지름하고 원자반지름을 비교해보니까 이온에는 무슨 이온이 있어?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우리 NA가 있다고. NA는 11번입니다. NA가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냐? NA 11번에 플러스가 되잖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반지름이 더 커. 그 다음에 CL 17번이 있어. 그 다음에 CL-17번 음이온인데 음이온이 더 크더라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 반지름은 원자보다 작더라. 음이온 반지름은 원자보다 크더라. 이유를 쓸 수 있어야 돼. 여기는 전자 껍질이 감소하는 거죠. 이유는 이거야. 여기 이유는 뭘까요?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니네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선생님이 예시로 설명을 많이 하죠. 이온결합 설명할 때 이거 두 개를 많이 설명하잖아. 우리 NaCl이라고 하는 이온결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 자, 이온화 에너지로 전자를 일부를 띄어낼 때 가장 안정한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NA가 원래 중성 원자일 때는 11번이야. 그러니까 안에 11명의 잘생긴 오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빠들 보려고 표를 끊어갖고 갔더니 이 콘서트장의 규칙이 뭐 미모지상주의는 아니지만 얼굴 예쁜 애들 순서로 안 치는 거야. 전자들을 얼굴 예쁜 애, 제일 예쁜 애를 둘이를 여기다 안 치더라는 거야. 그 바깥에 이제 조금 덜 예쁜 애들을 이렇게 8명을 꽉 채우더라는 거지. 똑같은 돈 내고 갔는데 여기다 안 치면 무슨 기준으로 여기다 안 쳤는지 모르지만 뭘 보고 여기다 기분 나쁘겠지. 그러면 이제 안에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가려막기 효과 배웠잖아. 보여 안 보여? 똑같이 30만 원 내고 돈 내고 갔는데 안 보여. 열받죠. 가방에 팩소주를 싸고 갔을 거 아니야. 열받으니까 이제 술을 먹는 거야. 술이 취하니까 이제 거기다 오징어 갖고 와서 오징어를 막 먹어요. 술이 취하니까 이제 콧구멍에 집어넣고 막 그래. 그리고 막 이제 완전히 꽐라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소주병 던지고 막 팩 던지고 막 난리야. 오징어 다리 던지고 난리 치는 거야. 그래서 안쪽에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11명의 오빠들이 자기를 안 봐주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최각전자 입장에서는 유핵 전화가 현저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불안함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는 난동 부리고 있어요. 근데 얘 주최 측에서는 한 명이잖아. 무시해도 될 것 같아.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완전 혼자 지금 이제 떡이 돼, 술이 떡이 돼갖고 꽐라돼갖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막 다 던지고 막 토하고 막 난리 난 거야.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NA는. 이게 NA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야. 옆 동네에 CL 있습니다. CL도 똑같은 상황이네. 안쪽에 잘생긴 오빠들 17명이 있어. 얘네도 콘서트를 해요. 그랬더니 얘네도 똑같은 조건이야. 안쪽에 예쁜 애들 2개. 그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한 미스코리아급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여기는 우리 남학생들은 미스코리아급 다음에 뭐죠? 레이싱걸? 뭐 이 정도? 그죠? 그래서 선생님 절대 뭐 외모지상주의 뭐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바깥에 누구로 할까요? 미안해. 신봉선. 아까 신봉선 혼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7이니까 7마리가 있어요. 우와. 얘네가 7명이서 난리 친다고 생각해봐. 이건 뭐 훌리건 수준이잖아. 이거 얘네도 대책을 세워야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얘네는 옥텟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에 건우야 여기다가 전자를 하나 구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전자 구인 광고를 낸 거예요. 전봇대에다가 월수 300보장 숙식 제공 이렇게. 여기 홀대 당하다가 그 광고를 본 거죠. 얘는 여기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얘 가게 된 거야. 얘가 가는 순간에 이 라인이 없어지는 거죠. 전자가 빠지면 그 라인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 NA가 안에는 플러스 10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10개 있는 거니까 2개 더하면 플러스 1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전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자, 어떻게 돼요? CL이 17번인데 전자가 여기 하나 들어가면 18마리야. 플러스 17에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가가 남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음이온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라인이 하나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원자가 더 크더라. 여기는 전자가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안정은 됐지만 7마리 있다가 1마리가 더 들어오니까 반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더 크더라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고 음이온 반지름은 커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이 시험장에서 골라야 될 부분은 여기 이제 반지름이 있다 해봅시다. 그냥 쓸게.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대. 여기는 이온이래. 여기는 원자래. 또는 뭐 하나는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대. 얘는 원자고 얘는 이온이래. 같은 A라는 원소야. B라는 원소야. 이렇게 돼 있다 그래 봐. 그러면 원자 상태보다 이온 상태가 크다 그러면 A는 뭐예요? 음이온이야. 원자보다 이온이 작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양이온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해돼? 양이온은 원자보다 이온 상태가 같은 원소인 경우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가 B라 그러면 얘가 뭐 B2 플러스다. 이러면 얘가 더 크기가 작아야 되는 거야. 왜? 껍데기가 훌라당 사라져 버렸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 원자일 때는 A였는데 음이온일 때 A2-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6개였는데 전자가 8개로 되니까 반발력이 세지. 반발하니까 조금 더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음이온일 때 커지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줄 때 A가 뭐고 B가 뭔지, 양이온이 잘 되는지 음이온이 잘 되는지, 얘 그러니까 비금속이겠지. 얘는 주로 금속이겠지. 이런 걸 구별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힌트를 뭘로 준다? 오비탈의 전자 배치로 준다고. 그랬을 때 몇 주기 몇 쪽인지도 맞춰야 되고 몇 간지도 맞춰야 되고 이런 걸 맞추는 작업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다. 그래서 다 2, 3주기는 이런 정도를 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이다. 됐죠? 이런 거 따질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전자 이온. 우리 등전자 이온을 뭐라 그러냐면 아이소 일렉트로닉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전자가 똑같은 이런 뜻이야. 2, 3주기에 걸쳐 있습니다. 어떤 애가 있을까요? N이 있어요. O가 있어요. F가 있어요. 그 다음에 NA가 있어요. 그 다음에 MG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까지 합시다. 얘는 여기까지는 2주기야. 여기까지는 3주기야. 얘는 음이온이 잘 되는 애, 얘는 양이온이 잘 되는 애. 얘가 7번이야, 8번이야, 9번이야. 그래서 얘는 전자 3개를 얻으면 10개, 네온의 전자 배치. 전자 2개를 얻으면 10개, 전자 하나를 얻으면 10개. 이 하나 이름은 10개, 2개 이름은 10개, 3개 이름은 10개. 얘네는 전부 다 전자가 10개씩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공통적으로 전자 껍질 2개만 있는 거야.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뭐가 증가해? 핵전화가 증가하죠. 얘 몇 번이야? 11번이야. 얘는 12번이죠. 13번이지. 반지름의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제일 크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원자 반지름으로 준다고. 원자 반지름은 얘네들보다 얘네들이 더 크겠지. 주기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근데 이온 반지름은 얘네들이 작아진다고.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A, B, C, D, E, F로 준다. 이렇게 순서대로만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다 바뀌어요. 그리고 역시 또 얘도 누구랑 같이 줘?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뭐 홀전자 수, 오비탈 몇 개, 뭐 이런 거 물어봐. S오비탈에 몇 개, 막 이런. 그래놓고 이걸 정하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A, B, C, D가 이렇게 정해졌다. 그래놓고 최종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은 뭐라고 주는 줄 아니? 여기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게 만약에 매칭이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제 찾았다 그러면 D가 NA잖아요. O가 O잖아. 그러니까 DP가 그러니까 Na2O라는 뜻이야. 이건 누가 봐도 이온 결합이지. 그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결정한 다음에 묻는 문제는 이런 걸 물어본다고. 뭐 전기 전도성이 있다. 뭐 두들기면 부스러진다. 그러니까 뭐 이온 결합의 특징, 뭐 금속 결합의 특징, 막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 거야. 상온에서 기체 상태다. 뭐 상온에서 액체 상태다.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좀 이게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총망라를 해야 돼. 이게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다. 일단 반지름의 주기성은 요 정도까지가 끝나요.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해봅시다.